폭발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오늘장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두 분의 시선이 머문 곳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장 어디를 보셨나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주, 정부 정책과 그동안에 정말 지지부진했던 흐름 이제 작별하고 본격적인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손여로 팀장과 함께 또 나눠볼 텐데 선정하셨습니다. 오늘장 제약 바이오 쪽, 바이오 뉴딜 지수가 4% 튀어오릅니다. 선정한 배경은 역시 시세에 있을까요? 우선 뭐 이런 상황을 알고 골랐다기보다는 저는 네. 보통 토픽을 이제 9시 반이나 10시에 고르는데 어떤 전 항상 방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시청자분들이 간지러워하실 만한 부분을 좀 긁어드리고자 했었어요. 근데 네. 뭐 이제 중간에 그래도 어떤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좀 이슈가 있었고 제약 섹터 코스피 의약 부분이랑 코스닥 제약 부분을 좀 외인과 그냥 좀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장급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도 좀 기술적 움직임이 괜찮았었고 점심시간 이후로는 셀트리온 관련 모멘텀이 네. 나오면서 좀 독보적으로 수급동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다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규 매수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좀 기다림이 줄어들 수 있는 그다음에 신규 공략하기 좋은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 반영합니다. 뭐 한미약품 같은 대장주도 좋았었고 말씀하신 셀트리온 3사가 오후장에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에 환호를 하는 듯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가볍게 튀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리더십 효과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나 사실 그간 빠졌던 데에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경영 복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제가 뭐 어떻게 서정진 회장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좀 뉴스를 봤을 때는 사실 셀트리온 제약 기업들이 오전장에는 그래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는 있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늘었고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서정진 회장의 좀 복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서정진 회장은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제약에 대한 경영도 경영이지만 네. 확실히 좀 주주를 위하는 발언을 좀 하는 것으로 저는 좀 유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 좀 기관이 좀 유심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오늘 쌍끌이 순매수에 유지되고 있지만 윗꼬리가 살짝 나오지만 뭐 기술적인 위치나 뭐 수급 등을 봤을 때는 현 추세가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정부 정책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있겠구나 싶은 대목이잖아요. 네. 게다가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 그동안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뭐 종교 간증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네. 지적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1차 지표에 대해서 의무화하겠다. 네, 이러면 맞아요. 정말 신뢰적인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어느 네. 정도의 의미 부여 가능한가요? 뭐 동의하고 있고 투자도 그만큼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만큼 1차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앞 단계부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임상 공시를 보면 네.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들도 맞아요. 많고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심에도 조금 악화가 예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상 공시 공시 중에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표준 공시 서식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임상 시험 계획 승인 공시 때 중요 정보인 1차 정보가 모두 기재가 되게 됩니다. 이제 1차 주요 지표에 공개를 했던 결과값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공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해도도 높아지는 거고 의약품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공시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상장한 바이오 인프라는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네. 악재가 있었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네. 혹시 IPO의 성과가 바이오 산업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보니까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S바이오 메딕스, GI 이노베이션 같은 IPO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악영향 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IPO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어떤 낙폭도 저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 쪽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IPO의 하락은 보통 신규 상장을 하고 나게 되면 상장 이후에 하루 이틀 안에 좀 빠르게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과거 IPO 흥행했던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주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뭐 양극재 이쪽 단에서 로봇 단에서 조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바이오는 작년 한 해 동안 IPO 한 기업도 많지 않았고 네. 이제는 조금 손바뀜이 바이오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어떤 낙폭은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고 충분히 좀 눌림을 받고 나면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안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별적인 이슈로만 보고 확산에 있어서는 그다지 좀 기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장주 이야기 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합니다. 올해에는 정말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도 기대할 것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제 CMO 화이자 쪽으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개를 듭니다.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 과거의 뭐 거래량이나 수급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는 어떤 셀트리온 그룹주보다는 어떤 화제성은 좀 덜한데 네. 어떤 안정성이나 뭐 실적, 성장성 그런 것들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무겁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만큼이나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뭐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연구개발비가 이제 무형자산으로 포함되는 부분, 이 부분 좀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염두를 해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제 공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상승 추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들을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 기업들이 너무나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어떤 제약 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가 수익비나 이런 게 비교가 조금 그렇게 큰 효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안정적인 제약 기업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약 바이오의 메리트는 또 탄력이죠. 탄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이 밀려있는 쪽 어디지 하고 바쁘게 찾으실 것 같거든요. 제약 바이오를 볼 때 가격적 메리트만 보면 되는지 아니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쪽으로 접근해야 할지 지금 중점적인 키팩터를 어떻게 좀 찾아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 우선 제약 기업이 있고 바이오주 기업이 있는데 바이오주 기업도 흑자 기업이 있고 적자 기업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특례 상장으로 2017년, 2018년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7년 이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고 네. 특례 상장이 아닌 코스닥 상장 기업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거는 관리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약 기업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의약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 기업들은 대부분이 좀 시가총액이 크고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연구 개발 기업 중에서는 정말 신약을 개발해서 기술 수출하려는 기업이 있고 어떤 위탁 생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는데 저는 보통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에코프로도 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웬만하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4년 연속 적자를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은 아무래도 감사 시즌 이후로 좀 지켜보시기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제약 기업들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첫 발은 담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매매하시려면 뭐 시가총액 제약 기업이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CMO를 통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적 나오는 쪽은 삼바 같은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안에서도 기회 있는 쪽이 있는지 튀어오르는 이런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좀 만족을 채우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탑픽을 어떻게 추리고 계세요?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대형주를 제가 가져왔을 거다라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뭐
회사 개요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의약품 및 건강기능 음료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에로 파이바 들어보셨죠? 미에로 파이바를 현대약품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어떤 테마 순환매 봤을 때 정부 정책의 입김이 어떤 주가 탄력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탈모나 어떤 엔젤 산업이나 AI나 로봇 정부 정책 발언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현대약품이 탈모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탈모 관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좀 주가 탄력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년 꾸준하게 연간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년 적자 기업도 아니고요. 2022년 실적 발표 결과 재작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약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이름이 생각 안 났었는데 FDA에서 승인받은 탈모 치료제 마이녹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원형 탈모 치료제에 대한 정책판이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제 승인 허가 이슈에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4,9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지금 조금 수급이 붙은 것 같아서 매수가 이제 4,960원 이하로 4,96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600원, 목표가는 5,4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약품입니다. 요즘 키워드 탈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4,96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5,400원까지 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봄날 속에서 현대약품 움직임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어딜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함께 공개해 보죠.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는요, 바로 태양광주입니다. 어제 풍력주, 오늘 또 태양광 쪽에서도 움직임 나오는데 미국 IRA 기대감에 본격적으로 이 지지 않는 태양이 뜰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기 대표님이 꼽아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약한 데서도 태양광을 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 중에 IRA에 대한 법안의 최종안이 나오고 있고 유럽판 이제 IRA라고 불리는 CRMA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과거 이미 리파워 EU라든지 그린 텍소노미라든지 이런 유럽 연합의 정책들로 인해서 유럽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3월에는 신재생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많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려보자. 말씀하신 대로 14일에 이 유럽판 IRA인 CRMA 핵심 원자재법 이야기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이미 반영된 부분들도 많기는 한데 추가 탄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네, 아직 다 반영은 안 되어 있다 생각하고 아예 반영을 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판 그 IRA에는 세액공제 혜택에 신재생과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럽판의 이 CRMA를 보면 핵심 원자재법이에요. 광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자면 첫 번째가 산업에 대한 연관성, 일반 제조업에 쓰이는 원료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첨단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 희토류를 보호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환경. 입니다. 해서 2차 전지라든지 재생에너지 설비 등과 관련된 광물을 포함하겠다라는 거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묶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국 보호무역주의의 관점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광물에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여기에도 넣기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는 강제노동금지법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신장 쪽이 강제노동법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80% 이상이 다 나옵니다. 이미 미국은 이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폴리실리콘을 미국 쪽으로 들여오는 걸 막고 있고 이제 앞으로 유럽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시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의 어떤 강제노동금지법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있을 때 한국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CRMA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2차 전지 쪽으로만 있지 않아요?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강제노동금지법과 관련한 태양광주의 반사수혜를 보자. 중요한 키워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본다는 건데 손 팀장님도 같은 맥락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태양광만 좁혀서 봤을 때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잖아요. 그 안에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수혜를 보는 것 그만큼 기대해도 되는 거 맞아요? 우선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로 인한 뭐 손해나 이런 것들 부분 봤을 때는 사실 우려만큼이나 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단은 중국의 어떤 신규 산업을 진출했을 때 어떤 값싼 노동력이나 어떤 초기 기술력을 통해서 어떤 저변을 좀 넓힌 다음에 좀 야금야금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좀 좋게 말하면 기술력 상당하고 그다음에 고급 인력의 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려한 것만큼 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IRA가 처음 나왔을 때도 2차 전지 어떡하냐, 완성차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셨지만 지금 현대 기아차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도 갑 같은 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우려할 수 있습니다. 겁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위험하겠지만 충분히 좀 과거 리스트를 봤을 때는 피해는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그런 우려를 보이기에는 2022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 솔루션 리포트를 네.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발 꾸준한 태양광 모듈의 공급 계약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려를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 되고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4억을 넘게 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갑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울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면 기 대표님, 나눠서 살펴볼게요. OCI 지금 하나솔루션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OCI가 이제 곧 이번 달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데 글쎄요 물적 분할은 아닙니다. 인적 분할인데 여기서 주주들의 정말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잖아요. 방금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 하실 때는 폴리실리콘 쪽이라면 정말 수혜 클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되진 않아요?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총이 통과가 된다면 네. 만약에 OCI 주식을 현재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OCI 지주사인 홀딩스 쪽으로 69주 받으시는 거고 이제 신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OCI의 나머지 31주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분할 방식을 보면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는 핵심 알짜 사업이 지금 지주사 쪽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사격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일가가 홀딩스에 들어가고 이 네. 홀딩스의 사업이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분할이 되게 됐을 때는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도 신 OCI보다는 OCI 홀딩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측면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CRMA 한다면 OCI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IRA 기대한다면 사실 하나솔루션 기대감도 굉장히 연초에 컸잖아요. 예. 어제는 또 풍력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신재생활 전체 통틀어서 봤을 때 태양광이 계속해서 우선순위인가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까지 해서 좀 순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양광을 뽑고 왔으니까 태양광을 1순위로 일이죠. 두는 네. 근거를 보자면 천연가스라든지 전력 요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 원가에 따라서 태양광이 아마 가성비가 좋은 에너지가 될 겁니다. 경제성. 네, 설치도 빠르고요. 예. 발전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공간적인 한계도 적기 때문에 빌딩이라든지 어디든 설치에 대한 한계가 없어서 네.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풍력이라든지 수소는 순환매 관점에서 서로서로 좋게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원전은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을 제한적인 조건 에너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단에 같이 넣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정리 주셨습니다. 그럼 태양광 탑픽 누군가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셀과 모듈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 모듈 판매가 90% 이상이고요. 뭐 하나솔루션, OCI 다 미국에 진출을 해 놨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든지 혜택은 가장 클 건데 뭐 거래 정지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인적 분할인 것도 있고 해서 투자를 하기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네. 들어가자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가 러우 전쟁 이후에 상당히 잘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저평가된 시점이라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의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도 크게 올해 개선이 되겠다. 그리고 3분기부터 계속 호실적 이어가고 있는 부분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세요? 종가부터 5만 원 위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네. 1차적 목표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갭상승 띄운 부분 해당 위치에서 보이실 겁니다. 이 가격대가 네. 45,900원이거든요. 이 부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조금 비중 확대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3월에 갭 상승으로 출발됐습니다. 45,900원 이 리스크 라인으로는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라인으로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목표가가 높네요.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OCI 현대에너지 하나솔루션에서 대안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탑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유로 팀장, 기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